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취업대장 박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발전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분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아마 기다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서울발전에 대한 채용은 기다리셨을 거니까. 특히 이제 체험형 인턴은 서울발전 취업에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발전에너지 공급 준비하신 분들은 서울발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벼르고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잘 써야 되죠. 네. 우선은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 쓰기 어렵죠. 왜? 나는 꼭 서울발전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꼭 서발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인턴이 필요한 건데, 그쵸? 그런데 꼭 우리 회사의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 목적을 좀 서술해 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쓰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하고 싶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해보고 싶고 왜 그걸 서부 발전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잘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운영 및 관리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발전소 인턴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에서의 목표를 적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채용형 인턴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이게 정규직으로 이제 오해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적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게 이분은 이제 행정 쪽 인턴이셨는데 에너지 운영 관리나 현장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실제로 필리핀 갔었는데 여기는 뭐 너무 덥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환경과 비교하게 되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에너지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력 공급의 시발점인 소부발전소에서 지난 어떤 공단에서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쌓은 조직 적응력과 사무 능력을 바탕으로 적응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어 지원했다라고 하는 아주 솔직한 이유가 되겠죠. 네, 합격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못 써요, 이 항목은. 이 항목은 순수하게 체험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워보고 싶고 어떤 걸 경험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솔직 담백하게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또는 이게 첫째, 둘째 넘버링 다시면서 내가 왜 공기업 입사를 하고 싶은지, 특히 발전에너지 공기업 입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싶기 때문에 난 이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데 소발전에서 그런 거 잘하니까 관심이 있다. 뭐 공기업 원프로세스를 좀 파악하고 싶다. 공기업인으로서의 자세도 좀 배워보고 싶다.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 공공기관의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 안에서 공기업인으로서의 업무 과정, 책임감, 자세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자 라고 하는 게 인턴 프로그램의 취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솔직 담백하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인터넷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IGCC, 그러니까 서울발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과 연관된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연관성이 높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 예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결과적으로는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경험, 그다음에 공기업인으로서의 자세, 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 목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 지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뭐 인턴이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지원 분야라고 할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개발의 과정들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행정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내가 3개월 동안 연구 보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꼼꼼함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나에게 길러졌고, 이런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난 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블로그에도 글도 쓰고 독서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네. 이게 뭐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 사람은 되게 뭐 특별한 걸 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꼼꼼하고 내가 이러한 직무에 관련돼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무행정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쓰는 내용도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내가 교육을 들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심 있게 뭔가를 했었을 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치를 서발전에서 지원하는 이 직무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연계시킬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직무 역량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그 다음에 어떤 스킬, 경험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태도에 대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력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자는 이제 자기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도 이제 유해 화학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환경관리 실무 경험을 통해서 특수가스 취급 실무 과정을 수료했다. 자기의 역량과 노력을 최대한 환경과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꼭 특별히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뭘 했다. 수업 발전에 꼭 뭘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넌 어떻게 이 직무에서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에서 본인이 수행했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 인턴 기간 중에서 본인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작성해 주세요. 자, 어떤 조직에서 목표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단 조직이 나오면은 조직에 대한 애정도를 좀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서 1년 넘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도 해당 조직에 대한 내가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멘트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도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청년위원 소속된 30명의 위원과 함께 지역 행사를 참여하면서 청년부스를 설치했다. 자, 이 과정에서 나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고, 자, 누구보다 홍보 역할에 앞장섰다. 이런 청년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그동안 12건의 안건을 시에 전달했지만 몸 부답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전달드려가지고 청년 정책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그 의견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여기에서 인턴 기간 중에 본인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끝까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소발전의 발전과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여행 동아리 같은 이런 동아리 경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비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 부족에 대한 어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점을 열었고 관련해서 63만 원의 초과 목표 달성에 대한 결과를 이뤘다. 라는 컨셉도 기획하고 내가 맡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맡아서 같이 함께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맡았던 역할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내 역할을 잘했다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남을 뭐 도와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을 잘하는 게 목표 달성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내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항상 협력을 도모하고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사업에 기여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직 단체 이렇게 목표 이렇게 팀워크 관련된 경험 쓰면 항상 이렇게 소통과 공감을 너무 의식적으로 쓰시는데 아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의식적으로 피해야 돼요, 오히려. 자, 의견 충돌이 나와가지고
뭐 공통점 찾아 노력했고 최근 이슈이면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공동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이라는 주제를 뭐 의견 차이를 줄이면서 해결했다. 그래서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조율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해서 수소 에너지의 이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의견 조율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빠른 의견, 뭐 빠른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인턴 기간 중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소통 쓰지 말라. 알겠죠? 네 번째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들. 비효율적인 관행이에요. 비효율적인 것도 맞고 관행에 대한 부분들,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해결 방안 제시하는 거예요. 기존과는 다른 해결 방안. 이게 주도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내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증진 및 성장성을 목표로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했는데 여러 멘티들이 관행적으로 형식상 활동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담당 멘티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에게도 연락처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주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매학기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저만의 방법뿐만 아니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습법까지 멘토링에서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서 유익한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것은 비효율적인 관행. 이거는 이제 관행이 아니라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팀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적합한 소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인 소재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비효율적인 관행인 창립제 운영의 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조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창립제는 우리만의 행사였다. 왜? 선배들한테 너무 동아리 운영비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 시에 지원금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선물을 제공했다. 공연 준비에서 좀 기존과 다르게 회식만 하지 않고 행사도 마련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선배들께서 십시일반 운영비를 모아셨고 긍정적인 어떤 개선 효과를 만들어서 창립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외진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외진을 보낼 때 병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파일을 보내야 했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요구한 양식이 너무 여러 개였어요.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를 배우며 불필요한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느꼈고 선임에게 기존에 있던 파일의 재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좋아요. 이런 형태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 자, 이래서 정보를 입력하면 병원 양식 뭐 이렇게 했고 예약 날짜 등의 경우에는 매크로 기능을 활용했다.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인정받았다. 불편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죠? 좀 주도적으로 엑셀 파일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경험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파악하고 해결했던 모든 사례가 다 괜찮은 거예요. 자, 이런 예제들을 보시면서 서버 발전의 자기소개서 한번 완성해 보시고 각각의 항목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적인 부분들 말씀했던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꼭 서울발전 인터넷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